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안전 기사 2018년 제1회 기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요령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반드시 빨간색 펜하고요. 파란색 펜을 따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용 중에 별표를 해드립니다. 빨간색 별표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 2개는 실기를 대비해서 필기서부터 가급적 암기하시면 좋고요. 빨간색 하나는 필기에 자주 나오고 실기에는 간혹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별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필기용입니다. 하지만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필기 시험을 앞두고는 다시 한번 훑어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중에 삼각형은 중요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넘어가고 답만 체크해도 크게 비중이 없는 거. 이게 건설 안전이나 산업 안전에서는 계산이 안전에 필요하지 않은 건 대부분 답이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계산이 자신 없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는 건 파란색 그죠? 삼각형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드리고요. 자,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빨간색 2개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재해의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죠. 원인 연계의 원칙. 세 번째, 재해에 대한 원인에 대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죠?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요. 재해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됩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인데 필연, 이게 틀렸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대의 완성품 및 각 부품의 동하중 시험 성능 기준 중에서 충격 흡수 장치의 최대 전달 충격력은 몇 킬로뉴턴 이하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까지 출제가 된 건 없지만 빨간색 별표를 한 개 붙일게요. 왜냐하면 이 보호구는 실기에 잘 출제가 됐는데요. 안 나왔던 게 필기에 나왔다가 실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안전대에서 충격 흡수 장치는 최대 전달 충격력은 6kN 이하여야 합니다. 감속거리는 1000mm, 1m 이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6kN 이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에서 불안전한 행동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원인,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죠? 권한 없이 행한 조작, 보호구를 미착용했고요.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그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전한 속도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권한 없이 그죠? 내가 잘못해서 함부로 행한 조작은 해당이 되는데요. 숙련도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특별히 이게 불안전한 행동은 아니죠. 단지 그 사람이 지금 기능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건 파란색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조금 출제되었던 내용과 예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지시표지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지시표지는 보호구를 착용하라라는 게 모두 지시가 되겠죠. 보안경 착용, 안전장갑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방열복 착용해서 주의하셔야 될게요. 방열복이 아니죠. 옷은 안전복 착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였죠. 그죠?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죠? 별표 3개입니다.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안전인증 대상의 방호장치는요. 자, 우리가 암기법 있었죠. 그죠? 손 다치는 기계 그랬죠. 그죠? 손 다치는 기계 중에는 프레스 전단기입니다. 방호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양중기에 다 있는 과부하 방지장치죠. 폭발하는 건 보일러는 안전밸브만 들어가고요. 압력용기는 안전밸브와 파열판 2개가 다 들어갑니다. 전기는
방폭 구조하고요.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시면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중에서 라인 스태프,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라인 스태프는 라인에 대한 장점과 스태프에 대한 장점을 둘 다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예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요. 안전 전문가가 있어서 입안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안전 전문가가 정보를 주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고요. 라인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둘 다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때로는 라인에서 명령할 때도 있고요. 조언할 때도 있고 권고적 참여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혼돈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명령과 조언, 공고적 참여의 혼동이 우려된다. 이게 뭐하로? 라인 스태프형이죠. 이건 실기까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 2개 하시고 참고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검사 주기 별표 3개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하죠. 근데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동일하죠. 그죠? 3년 이내 최초고요. 2년마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안전검사 대상 동일합니다. 그죠? 설치가 끝난 후 3년 이내 최초고요. 2년마다 받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우수하다라는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는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건설 현장이다라고 줬죠.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6개월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재손실비 평가 방식 중에서 시문제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 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시문지의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여기에서 보험 코스트라는 건 산재 보험료고요.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응급조치 또는 구급조치상해, 사람이 안 다친 물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비보험 코스트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죠? 사망은 뭐냐면 산재보험료가 지급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 코스트에 해당되겠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번 아담스의 재발생 과정 이론의 그죠? 단계별 순서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하인리하고요. 그 다음에 버드, 아담스 3명 그죠?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담스는 첫 번째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죠? 관리 구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작전을 잘못 세웠습니다. 작전적 에러. 작전대로 실천을 잘못했는 전술적 에러. 그 결과 사고 났고 생긴 손실을 재해라고 했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있는 세 사람 한꺼번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에서 2단계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1개에서 2개 내용인데요.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하인리 사고 방지 5단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하인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사람을 뽑자 안전조직.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현장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을 발견하자 2단계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합니다. 3단계는 그 작업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고요. 4단계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시정 방법을 선정하죠. 잘못된 걸 분석해서 개선합니다. 5단계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 3위를 적용합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2단계 조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2단계는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하는 거죠. 작업을 분석해보고 현장 점검하고 사고를 조사하는 게 사실의 발견이다. 그죠? 자,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개선안은 뭐냐면요. 시정 방법 선정 4단계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 기준 중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있는데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나 단열 공사는 연면적이 좁은 거 기준이었죠. 5,000m 제곱 이상.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인데요. 반드시 참고에 있는 내용, 그죠? 특급 암기법에 있는 거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입니다. 네, 별표 붙일게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가 했는데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현재 답은 4번입니다. 그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실기까지 암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안전보건을 결정짓는 회의죠. 누구의 역할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죠. 공장장님, 부장님, 안전부서 부장님, 그죠? 왜냐하면 회사의 굵직한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요. 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변경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거,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진단, 중대재해. 자, 산업재해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는 관리 책임자인데요. 중대재해, 모든 재해 일어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할 수 없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통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나 설비를 도입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 이 부분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다르죠.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구입할 때 적격품인가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거를 찾아보시오 하면 요거죠. 그죠? 자, 안전장치나 보호구가 아니라 유해 위험 기계기구나 설비를 도입할 때가 해당이 됩니다. 자, 해설의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현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통계적인 원인 분석 방법으로 사교의 유형이나 기인물 등을 항목이 큰 순서대로 도표화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요. 제일 큰 게 뭐고 그 다음 뭐고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레토도다라고 합니다. 간혹 실기에도 나와서 별표 1개 붙여주고요. 참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재해 발생의 간접 원인 중에서 2차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인적 원인, 불안전한 행동, 물적 원인이잖아요. 간접 원인을 보면 몸이 아팠다, 신체적, 그죠? 내가 몰랐다, 교육적, 그 다음에 안 해봤다, 기술적,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고민이 있었다, 정신적,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었다, 작업 관리상 원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2차 원인, 재해 발생의 간접 원인 중에서 2차 원인이 아닌 것은 했거든요. 안전교육적은 맞는데 학교 교육적, 그죠? 학교 교육은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안전관리에 있어서 한 번씩 실기에도 나옵니다. OC 운동이죠. 안전행동, 실천운동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첫 번째 C는 correctness, 그래서 복장 단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어런스, 정리정돈. 그 다음에 클리닝 할 때 청소 청결, 체킹 할 때 점검 확인, 컨센트레이션 할 때 전심 전력이 해당된다. 그죠? 아닌 건 이번에 통제 관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될 때 사업주는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한 달입니다. 30일 이내 답은 3번, 그죠?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18번 재해율 문제는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도율이 1.25,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의 평균 강도율 그랬습니다. 평균 강도율은
제 한 건의 평균 강하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에는 도수율이고요. 위에는 강도율인데요.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강도율은 곱하기 1000이죠. 위로 곱하기 1000 해야 위에도 10의 6승, 위에도 10의 6승 시간으로 비교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25, 제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별표 3개죠.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기준 중에서 안내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금연은 안내가 아니죠. 하지 말라는 금지잖아요. 그죠? 들것, 비상용기구, 세안장치는 좋죠. 자, 해설의 내용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안전관리자는요. 현장 점검해야죠. 사업장을 순회 점검, 지도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직접 한다면 틀리죠. 조치의 건의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직접 조치하는 게 아니라 건의해 주세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해야죠.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요. 교육을 실시에 대한 보자 조언 지도를 합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원인을 조사하고요.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인 보자 조언 지도를 하고요.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요거는 누굽니까? 현장에 상주하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4번이고요. 자, 해설에 있는 안전관리자 직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산업 심리 및 교육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맥그리거 XY 이론 중에서 X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요. 자, X 이론은 저차원이죠. 그죠?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불신감, 악한 성악설,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태만하고 남의 지배를 즐깁니다. 인간은 물질 욕구에 만족하고요. 그래서 명령 통제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로는 고차원이죠. 믿을 수 있고요. 원래 선하고요. 인간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자주적입니다. 인간은 정신욕구, 고차원의 욕구에 만족하고요. 명령 통제할 필요가 없죠. 목표를 던져주면 자기 통제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다. 그죠? 자, X2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령 통제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겠습니다. 네. 교육훈련 평가의 4단계를 맞게 나열한 것은 있는데요. 이거는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교육훈련을 평가할 때는 일단 이 훈련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응 단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원칙과 사실과 기술을 배웠는가, 학습을 어떻게 했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직무 수행상 어떠한 행동 변화를 가져왔는가, 행동을 보고요. 마지막에 결과를 체크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호손 실험이 나왔네요. 23번. 호손 실험의 결과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있습니다.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했는데요. 작업 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노동 조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예, 내적 양심과 심리적 인간관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의 인간관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4번. 인간의 오류 모형에서 착오의 발생 원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목표와 결과의 불일치로 쉽게 발견된다. 주의 산만이나 주의 결핍에 의해 발생된다. 상황을 잘못해서 착각했다 하잖아요.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때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방법 중에서 전개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개 단계는 시켜보는 단계거든요. 시켜볼 때는 각자 자기 생각을 토의하는 토의법이 좋죠. 자, 이거는 파란색 별표, 틀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6번. 부주의의 현상 중에서 의식의 우회에 대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의식의 우회는 의식이 자꾸 바른 길로 안 가고 빗나가죠. 뭐 때문에요? 걱정이나 고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걱정, 고뇌, 욕구, 불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지도의 형태 중에서 토의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한 개 붙여볼게요. 토의법의 유형이 아닌 거예요. 포럼,
버즈 세션, 패널 디스커션 요거는 자주 나왔잖아요. 구환법은 토의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바로 2번이 되겠죠. 그죠? 28번 이용 가능한 정보나 기술에 관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 유형입니다. 그죠?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는 뭐냐면 전문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리더. 요거는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습 목적의 3요소다. 그죠? 학습 목적의 3요소는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제고요. 어느 정도 학습하는가? 학습의 정도다. 그죠? 아닌 건 학습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관련 건설 일용 근로자죠. 그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시간인데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은 교육은 4시간이죠. 이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인데요. 반드시 해설에 있는 교육 시간 별표 3개입니다. 시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 소질적인 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소질적은 내 자질 안에 이런 사고 요인을 갖고 있어요. 주의력이 산만하고요. 흥분하고요. 지능이 낮고요. 협조력이 떨어지고 도덕성 결여돼 있고 소심하고 감각 운동이 부적합할 때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소질적인 게 아닌 건 뭐냐면 그죠? 작업 자세가 되겠죠. 자세라는 건 소질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파란색 별표한 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OFJT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OFJT는 누가 하냐면 외부 강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훈련만 하고 나가고요.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해서 하는 교육 형태였습니다. 1번 훈련에만 전념합니다. 그죠?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고요.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을 하는 건 OJ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를 조직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기에도 출제되어서 별표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자기에게 투입하거나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죠? 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요거는요. 동일화를 보면 다른 사람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해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건 동일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방은 남의 행동을 그것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건 모방이 됩니다. 암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세 가지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답은 4번 되겠죠. 간혹 실기까지 나오니까요. 요거는 세 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손다크 또는 돈다크의 시행착오설 또는 학습의 법칙, 간혹 실기까지 출제됩니다. 손다크는 학습을 할 때요. 우선 준비하라. 학습을 연습하고 반복해라. 그렇다면 학습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그죠? 자, 아닌 건 일관성의 법칙,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성검사의 종류 중에서 시각적 판단 검사의 세부 검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판단 검사는요. 눈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형태를 비교해보고 공구를 판단해보고 명칭을 판단하는 검사고요. 동작 검사는 회전, 조립,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의 회전 검사는 동작 검사가 되겠죠. 그죠?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36번입니다. 피로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피로하게 되면 식욕은 떨어지죠. 1번 틀렸죠. 그죠? 불쾌감이 올라가고 흥미가 없어지고 작업 능률이 감퇴되겠습니다. 37번 직업 적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적성 검사는 작업 행동을 예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 적성 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고요. 직업 적성 검사를 이용하여 훈련, 승진 대상자를 평가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직업 적성은 단기적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직업에 대한 적성이기 때문에 훈련한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죠. 특수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라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지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은 있는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대비, 재현, 강조, 개성. 여기서 P다, 그죠? 개성은 인간의 내적인 거죠. 나 자신의 개성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의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다. 헤드십은요, 우두머리 할 때 머리가 헤드죠. 권위주의적이잖아요. 민주적 리더십은 리더십이죠. 그죠? 1번 틀렸죠. 아, 맞는 것은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책임 기속이 상사와 부하 모두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 근거가 공식적이고 법에 의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통하여 발휘한다라고 했는데요. 요 중에 상사 부하에게 모두에게 있고 리더십이고 동의에 의한 건 리더십을 설명했죠. 법과 규정에 의한 게 권위주의 헤드십이죠. 그죠? 39번은 3번이 답인데요. 이거는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넘어가서 40번 넘어갈게요. 집단 안전교육과 개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카운슬링 등 세 가지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개별 안전교육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 개 할까요? 자, 이를 통한 안전교육, 상급자가 나를 가르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안전기능교육의 추가 지도, 이런 거는 전부 다 개별 안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아닌 건 문답 방식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안 되니까요. 답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과목 넘어갈게요.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 4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동작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선 동작을 가급적 적게 움직여야죠. 그죠? 이게 경제적인 거죠. 공부의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는 말은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급적 결합해야 됩니다. 틀린 건 1번이다. 그죠? 두 팔의 동작은 반대 방향으로, 그죠? 대칭으로 움직이고요.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하게 아예 정해진 위치를 정해둡니다. 가능하다면 쉽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게 하는 거 좋다. 그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참고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번은 별표 3개짜리,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A는 직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0.8, 직렬은 곱하기 하시면 되죠. B와 C가 병렬이니까 병렬 공식에 대입했습니다. 1-1-B 0.8 곱하기 1-C 0.6이고요. 한 줄이니까 직렬 그냥 곱하기 0.6 하시면 됩니다. 그죠? 0.441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자, 우리가 FMEA, 그죠? 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실기까지 특징 꼭 기억하시고요. 1번 서브 시스템 분석 시 FTA보다 효과적이다 했는데요. 서브 시스템을 분석할 때 쓰는 건 FTA가 제일 굵직한 중기잖아요. 근데 이름이 FHA? 비슷한 거 보니까 뻗어나온 하부 조직 서브 시스템이다. 서브 시스템 분석에 쓰이는 거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시스템 해석 기법은 정성적이며 귀납적이었습니다. 각 요소 간 영향 해석이 어려워서 두 가지 이상의 고장을 동시에 해석하기는 곤란했습니다.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적은 노력으로도 특별한 훈련 없이 해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설비 고장 유형 중에서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냈습니다. 자, 초기 결함을 제거하는 예방 보정 기간은 디버깅 기간, 그죠? 기계 결함을 찾아내어서 고장을 안정시키는데요. 버니는 장시간 기계를 가동하면서 고장을 제거하는 기간이다, 그죠? 에이징은 3년 이상 시운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1번의 마모 고장 기간.
여기에서 초기 고장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물었네요. 해당되는 건 디버깅하고 본인 중에 답은 지금 현재는 이걸 물었기 때문에 디버깅이 답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동작을 합리화시킨다는 건 가급적 동작을 간편하게 줄이는 거죠. 고유 진동을 이용해야 동작 인간이 진동을 덜 줘도 되고요. 접촉하는 면적이 작게 해야지 움직임이 적어지죠. 마찰력을 감소시켜야 힘을 적게 주게 되고요. 인체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적게 하는 건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46번입니다.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겁니다. 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경보 신호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조된 신호 쓰면 잘 듣겠죠.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를 써야 소음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귀는 중음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500에서 3000Hz 소리가 좋습니다. 300m 이상 장거리 가는 건 1000Hz를 초과하는 게 아니고요. 1000Hz 이하의 진동수가 좋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요건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억 안 나시면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번 휴먼 에러 예방 대책 중에서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설비나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건 설비나 환경은 인적이 아니라 물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소집단 활동, 작업에 대한 교육,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이 세 가지는 인력에 대한 거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운동관계 양립성을 고려하여 동목형, 그죠? 동목이라는 건 움직일 동자고요. 목은 눈금입니다. 그러니까 눈금이 움직이는 형태를 뜻합니다. 눈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그죠? 우리가 실수가 혼돈이 적고요. 눈금의 숫자는 우측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측이 시계 방향이잖아요. 증가해야지 되죠. 그죠? 이게 양립성이죠. 틀렸죠? 꼭지의 시계 방향 회전이 지시치를 시계 방향의 회전은 지시치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은 숫자가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죠? 위의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직하게 설계한 건 했으니까 맞는 건 몇 번 되겠습니까? 1번이 맞다. 그죠?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9번 에너지 대사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에너지 대사율은요. 아래 말은 기초 대사량분의 운종 대사량 또는 작업 대사량 해도 노동 대사량 다 됩니다. 그죠? 보통 작업할 때 아래 말, 보통 중작업은 2에서 4다. 그죠?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가 되고요. 아래 말은 기초 산소 소모량분의 운동 시 산소 소모량 마이너스 안정 시 산소 소모량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지만 0에서 2니까 요거를 맞다라고 봤네요. 보통 작업은 2에서 4니까 이것보단 이게 더 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답을 2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공단의 답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참고에 있는 내용, 그죠? 반드시 아래 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 부품을 배치하는 원칙이죠. 자, 중요한 것을 먼저 배치하는 중요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부터 배치하는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순서대로 사용 순서의 원칙이고요. 기능별로 유사한 건 모아서 배치하는 기능성, 기능별 배치 원칙이죠. 해당 없는 건 3번이다. 그죠?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 이전할 때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시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죠?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 위험이 큰 거다라고 했죠. 첫 번째 폭발하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거 3가지 그랬죠.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나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 장치까지도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독, 질식,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으니까 요거 들어갑니다. 그죠? 허가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분진 작업, 관련 설비가 들어갔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건 전기 용접 장치.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2번 정량적 표시 장치. 그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량적인 건 정확한 값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정성적인 건 대충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격을 나타냈다. 그죠?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아니고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동목형이죠. 동목은 눈금이 움직입니다. 그죠?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 면적을 최소화한다. 눈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죠. 이건 좋다. 그죠? 연속적으로 병운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는 일본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아니죠. 디지털은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쓰는 게 좋고요. 동침형은 지침이 움직입니다.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반응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시간이 더 많이 간다. 이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맞는 건 2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뢰성과 보존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전 기록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당하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 번씩 나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장이 얼마 간격으로 발생되었는가? MTBF는 평균 고장 간격이죠. 고장이 생기는 간격마다 이렇게 유지 보존하자.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전 기록 자료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FTA에 사용되는 논리기호와 명칭이 올바른 것은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자, 삼각형은 전위기호가 아니라 생략사상입니다. 그저 네모는 결함사상, 고장을 나타냅니다. 동그라미가 기본사상이죠. 통상사상은 요거 맞다. 그죠? 예상되는 원인. 그래서 맞게 된 건 현재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넘어갈게요. 들기 작업 시에 요통재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 올리는 빈도죠. 그죠? 요거는 빈도 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신장, 키에 대한 부분은 현재 들어있지 않죠. 그죠? 이게 답이 되네요. 손잡이 형상은 커플링 계수입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손잡이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비대칭 각도, 비대칭 계수 고려되어 있죠.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다. 그죠? 요건 한번 볼게요. 다음 시스템에 대하여 톱 사상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컷셋을 구할 때 올바른 집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세워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X1, X2, X3, X4로 가니까 요게 위쪽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탑 사상이다라고 세워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요. 현재 X4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1, X2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X1과 X2 부품이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X1, X2 요게 뭐다? 동시에 고장이 나니까 요렇게 떨어져 있는 요게 AND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OR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가 있으니까 요것도 AND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는 하시면요. AND이기 때문에 X4하고 A가 AND니까 직렬이다. 그죠? 한 줄로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따로 떼서 생각할게요. 이게 복잡하니까요. A 밑에는 X1, X2하고 X3가 OR이잖아요. 그래서 X1, X2는 같이 있고 X3는 따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만나면 X1, X2, X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만나면 X3, X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뭐를 물었냐면 네, 그죠? 최소 컷셋을 구하라 라고 했죠. 여기 지금 두 개 다가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1, X2, X4 또는 X3, X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신 분은요. 답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삼각형 하시고 그냥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보기의 실내면에서 빛의 반사율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보통은 천정이 밝은 색이죠. 반사율이 높고요. 바닥이 짙은 색이죠. 반사율이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반사율은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지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답을 보면은 그죠? 3번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58번 넘어갈게요. 해족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의미가 잘못된 것은 최근 들어 잘 출제가 되고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나 낫이라는 건 아니다니까 완전한 부정이 됩니다. 모어는 더죠. 레스는 덜이잖아요. 양입니다. 증가나 감소를 뜻해요. as well as는 성질입니다. 증가가 되고요. 파트 오브는 일부분이죠. 성질의 감소가 됩니다. 리버스는 역이잖아요. 논리적인 반대 역이고요. other대는 이게 아닌 다른 거니까 완전한 대체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보면 되겠다. 그죠? 예,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넘어갈게요.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제2단계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항목을 분류했는데요. 주요 평가 항목 중에서 설계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필기에 최근 들어 빨간색 별표를 붙일게요. 필기에 최근 들어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성적인 거와 정량적인 거, 그죠? 요거를 비교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요, 요건 파란색 별표를 붙여야겠네요. 정성과 정량이 아니라 마지막에 읽어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설계관계 항목은 이렇게 출제된 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나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것은 빨간색 별표인데요. 설계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요거는 설계관계 항목에 해당되는 건 건조물, 공장 내 배치, 입지 조건, 요거는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이 되는 건 세 가지 중에 아닌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고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별표 빨간 거 한 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반사율이 60%입니다. 작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요. 휘도가 90 푸트램버트라면 이 작업에서 소요 조명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조명은 반사율분의 관속 발산도 또는 휘도 곱하기 10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요. 따로 하실 필요 없죠. 반사율은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잖아요. 곱하기는 위로 가는 거니까요. 1분의 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반사율 곱하기 조명은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조명은 하면 반사율이 넘어가서 반소율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 된다. 그죠? 자, 그럼 현재 반사율이 60이라고 줬거든요. 광속 발산도 90이라고 줬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150이 나오겠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혹 실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까지의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